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한 주, 새로운 제도와 함께 시작합니다. 가격 제한폭 확대가 시행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가격 제한폭으로 정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신용 융자 잔고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다는 증권가의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의 종목의 신용 융자 잔고 비율이 18%로 이 5천억 원 이상의 종목들의 2% 비중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런 신용 잔고가 높은 소형주의 변동성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대창스틸, 넥센테크, 국순당이 또 코스피에서는 수산중공업, 삼성출판사, 사조시푸드가 이런 신용 융자 잔고 비중이 높으면서 또 소형주에 속한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대투증권에서는 한국사이버결제, 산성 LNS, KH바텍, 게임빌, 컴투스, SK증권, NHN엔터테인먼트, 삼위각기, 현대상사, 유진투자증권의 신용잔고 비율이 높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향후 이렇게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효율적인 시장이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우량한 주도주로 종목 슬림화 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이달에 앞두고 있죠. 바로 17일에 FOMC 회의 결과 앞두고 있는데요. 자, 월요일 시장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한 주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선 대내외 환경을 좀 보자면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와 관련된 디폴트 우려감은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데드라인이죠. 18일 이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이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또 오늘부터 증권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바뀝니다. 이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면서 우려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담스러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수급 외국인이 다시금 돌아오면서 시장의 낙폭을 조금은 제한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마이너스권입니다.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01% 아주 소폭의 하락 흐름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계신 부분이 분봉인 것 같은데요. 네, 다시 일봉으로 좀 바꿔주시겠어요? 지금 일봉으로 보면은요,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33% 하락하면서 2045.44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양봉이 형성됐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양호한 흐름이고요. 분봉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아무래도 좀 이런 부담감을 반영하면서 시초가, 전일 종가보다는 좀 낮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장하고 나서 5분 만에 장중 저점을 만들었는데요. 2033포인트까지도 밀려 내려갔었죠. 그런데 서서히 빠르게 또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2040선 중반대, 이 증권가에서는 PBR 한 배 수준인 2050선 지지 여부, 회복 여부에 포커스 맞추고 있으니까요.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해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수급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오늘 6거래일 만에 매수 들어옵니다. 보시면은 외국인 장 초반에 매도 출발했다가 현재는 좀 매수로 구간이 돌아섰고요. 현재 매수 규모는 약 50억 원가량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 현선물 동반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증시 환경이 바뀌는 게 부담스럽나 봅니다. 노란색 라인인데요. 현재는 20억 원 정도의 제한적인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64억 원, 장 초반부터 계속 매도로 대응을 하는데 매도 규모는 다소 좀 제한적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좀 거래 양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약간은 좀 굼뜬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이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이어서 오늘 업종별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거의 절반 정도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개수로만 놓고 보자면 하락 업종이 약간은 더 많습니다. 현재 가장 크게 밀려나는 쪽은 섬유의복 쪽, 업종지수 4포인트 가깝게 밀려나고 있는데 제일모직 부진 때문입니다. 이어서 음식료, 은행, 운수창고, 전기전자 순으로 1포인트 안팎으로 밀려나고요. 반면에 오늘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업종도 보시죠.
통신주 오랜만에 흐름 좋습니다. 이와 함께 의약품은 역시나 상승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의약 쪽이 좀 더 탄력이 붙으면서 1.85% 상승이고요. 의료 정밀과 통신, 기계, 서비스 순으로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 살펴보시죠. 아무래도 오늘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면서 어떤 종목이 가장 먼저 상한가를 기록할 것인가, 하한가를 기록할 것인가, 뭐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들 하시고요. 또 내기를 하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좀 상승 탄력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하락 종목들 좀 묶어봤습니다. 지금 쭉 보시면은요. 그동안에는 개장하자마자 상한가 혹은 하한가 몇몇 종목들은 나왔는데 이제는 상한가, 하한가 종목이 귀해졌습니다.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은 단 한 종목, 그것도 우선주고요. 평소에 시장에서 잘 얘기되지 않는 태양금속 우선주가 가장 상승률이 좋습니다. 현재는 상한가에 들어갔네요. 그리고 태양금속도 23%의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르는 종목들 보면은요, 뚜렷하게 좀 재료를 찾기는 좀 힘듭니다.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 사이즈 작은 종목들이 대다수고요. 리스트 쭉 보시면은 제주반도체, 삼양홀딩스, 롯체시스템즈, 비츠로테크 순으로 뒤를 잇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선주 변동성이 상당히 큰 모습입니다. 우선주도 대거 포함이 돼 있고요. 이 가운데서 뉴스가 있는 재료가 동반되면서 상승하는 종목 좀 묶어보자면은 제주반도체 현재 25% 오르고 있죠.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인바디도 같은 재료입니다. 현재 15% 정도 상승하는데요. 해외 쪽에서 자금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제주반도체는 1,000억 원이고요. 중국 쪽 기업의 유상증자 참여를 유도하면서 이 부분이 호재로 인식되며 오늘 25% 상승이고요. 그리고 인바디는 미국 쪽입니다. 226억 원 자금 유치 성공, 이에 따라서 급반등 나옵니다. 직전 거래일 6% 빠졌는데 오늘은 빠진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돌려놓으면서 15%대 급등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쪽은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품절주들, 그동안 유통 주식수가 상당히 좀 제한적인 종목들은 급등을 하는 양상을 나타내는데 확실히 유통 주식수가 작으니까 이 충격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쭉 보시면은 솔고바이오가 가장 크게 밀려나는데 이 종목은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좀 개별 악재가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 가희와 국일제재가 대표적인 품절주죠. 이 두 종목 좀 약세 흐름이 10% 안팎으로 나옵니다. 보시면 오늘 하한가 종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밀려난다 하더라도 20% 미만, 15% 미만으로 다소 좀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증시에는요, 이 M&A 관련 이슈가 상당히 좀 풍성합니다. 호재가 되는 기업도 있고요, 발목을 잡은 기업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하림과 하림홀딩스, 페노션 좀 이제는 한 가족이 됐습니다. 페노션이 이 하림그룹 품에 안기게 됐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 나타냈는데 오늘도 1에서 2% 정도의 상승 흐름 동반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오리온이 끼었는데요. 오리온은 새로운 뉴스가 나왔죠. 홈플러스 인수 시도 중입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다소 좀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주가 5%대 밀려납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제일모직 4.4% 하락하면서 앞서서 보신 업종지수, 이 섬유의복지수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오늘 2.6% 정도 동반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리온 증권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스튜디오에서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오리온입니다. 네, 최근 오리온이 홈플러스 인수전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권사들은 홈플러스 인수에 대해 조금은 제한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리온의 홈플러스 인수 가능성은 적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리포트 내용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는 IBK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오리온의 홈플러스 인수 검토 발표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155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오리온의 홈플러스 인수 가능성은 낮음이라고 포인트 잡았고요. 가능성은 낮지만 시너지는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오리온은 노무라 금융투자를 인수 자문사로 선정하고 홈플러스 인수를 위한 검토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홈플러스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모펀드 KKR, 칼라일 그룹과 유통업체인 현대백화점, 농협, GS 리테일 등이 있는데요. 홈플러스의 인수 가격은 약 5조에서 7조 원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BK투자증권은 오리온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2,900억 원 수준이라서 매각 대금 대비 현금 자산 규모가 매우 작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래서 홈플러스 인수 시 재무적 투자자와 함께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오리온의 홈플러스 인수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홈플러스의 인수 검토 발표를 통해 받는 주가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 판단했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네, NH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홈플러스 인수전 참여 가능성 대두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오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네요. 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홈플러스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점에 역시 주목했고요. 조달 가능 자금 규모가 1조 원 내라는 점과 또 소비자 영역에서 적극적 자세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NH투자증권도 오리온의 홈플러스 인수 검토에 대해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줬는데요. 네, 홈플러스의 매각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인수 후보군이 강범위해서 이 이벤트의 현실화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사점을 발견했는데요. 먼저 오리온이 이번 M&A에 나설 경우 단기에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1조 원 내라는 점과 또 회사가 국내 소비자 영역에서의 신동력 찾기에 적극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NH투자증권은 6월 말로 예정된 홈플러스 매각 예비 입찰에 오리온이 참여할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다음 리포트는 키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이건 저번 주 리포트인데요. 중국 제2의 도약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15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중국 내 채널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케도와 닥터유의 진출이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키움증권은 오리온의 중국 진출에 주목했습니다. 오리온의 중국 내 TT 채널, 즉 동네 슈퍼로의 침투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TT 채널은 대규모 할인이 적고 또 판촉 사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 슈퍼보다 수익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오리온의 마케도와 닥터유 제품이 중국에서 인기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과자인지 그림으로 살펴보시죠. 네, 최근 중국 동부 도시의 소득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오리온은 프리미엄 브랜드인 마케도와 닥터유의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요커들이 한국에서 마케도와 닥터유 제품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은 이 오리온의 제품 런칭 시 경쟁 상황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오리온은 5.94% 하락한 107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분위기 괜찮습니다. 장 초반에 출렁거림 상당히 좀 커서 걱정하셨을 텐데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입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33% 상승하면서 714.7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권입니다. 현재는 11선, 20일 이동평균선 모두 다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아래 꼬리를 답니다. 오늘 분봉으로 하루 동안의 흐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아무래도 좀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개파락으로 출발되면서 710선대 약간 아래 709포인트에서 시가 형성됐고요. 개장하고 나서 10분 정도는 좀 밀렸습니다. 705포인트 장중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또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회복돼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현재는 710선 중반대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이고요. 4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705포인트면은 전거래일 대비로 1% 정도 빠지는 수준이거든요.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니까 이 부분은 좀 유의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이 삽니다. 오늘 현선물 동반 외국인이 좀 잘 끌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지금 매수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앞서는 유가증권 시장이 한 50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현재 외국인 코스닥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253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기관도 매수 가담하고 있는데요. 73억 원 들어옵니다. 반면에 개인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매도 대응 중입니다. 315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오늘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코스닥의 이 상승 전환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보겠습니다. 지난주가 이 메르스 확산의 분수령이 될 거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주춤해지기는커녕 점차 확산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메르스 환자는 총 150명, 격리자 수가 5,000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드러나면서 점차 이 메르스 공포는 확산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주 메르스 공포 영역에서 서서히 벗어나나 싶다가 다시금 영향권 내에 진입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스크나 백신 관련주 상승이고요. 항공주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들 약세로 돌아서는 흐름이 뚜렷하게 집계됩니다.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우선은 항공 여행주 묶어봤습니다. 모두투어, 하나투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AK홀딩스, 티웨이홀딩스 2에서 3%대 고른 하락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마스크 관련 주들인데요. 지난주 후반에 이 메르스와 관련된 테마주들 금융당국이 감시를 하겠다라는 내용에 좀 크게 밀려났었는데 다시금 반등 나옵니다. KM과 50, 5% 안팎으로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크린앤사이언스, FTN이 웰크론 1에서 3%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장품주들 좀 체크해 보셔야 될 텐데요. 이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메르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오늘부터죠. 이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면서 신용융자 비율이 높은 종목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화장품주 가운데 이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쭉 보시면은 마이너스권 일색이라는 점 확인이 한눈에 되시죠. 그리고 보면 낙폭이 큰 종목이 이 삼성 LNS입니다. 현재 8%대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개장하기 전에 신용 비율이 10%가 넘어가던 종목입니다. 현재는 좀 매도 물량이 출하되고요. 비율이 줄어들면서 9%대 한 중반으로 신용이 집계되는데 그래도 코스닥 내에서 현재 신용 비율 탑5 안에 드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아래 C큐브도 좀 묶어봤는데요. 이 종목도 신용 비율이 10%가 넘어갑니다. 현재는 정리되면서 10% 미만으로 좀 떨어졌는데 삼성 LNS C큐브가 대표적으로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C큐브 같은 경우는 아래 꼬리를 달고 그래도 좀 낙폭을 빨리 만회해가는 흐름이 상당히 좀 인상적입니다. 그 밖에 화장품주들 보시면 코리아나 지금 호가 빨리 바뀌고 있는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8%대 급락입니다. ACT도 비슷하게 좀 밀려나고 전반적으로 화장품주들 흐름이 부진한 가운데 바이오랜드, 한국콜마홀딩스만이 유일하게 강박권 정도에서 견조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9월물입니다.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3거래일 연속해서 굉장히 대규모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출하됐었는데 이 부분이 서서히 좀 바뀌는 흐름이거든요. 현재 상황입니다. 소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빨간불 보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0.02%의 상승 흐름 251.45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시죠. 오늘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3,700계약 굉장히 강한 매수를 좀 유입시키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3,000계약, 기관 쪽에서 1,400계약 가까이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공환대 시장 상황 박상정이었습니다.